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월 만에 돌아온 유희유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콘텐츠를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시류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냥 그동안 했던 것처럼 제가 살아가는 얘기,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들 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고양이랑 한 7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왜 고양이를 키우게 됐는지 저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고양이들과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정말 이 털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고양이를 사랑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양이랑 살고 있는데, 고양이와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그냥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저러고 있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 편안해지고,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아내가 우리 고양이한테 마음을 열었던 기억을 같이 얘기해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아이를 한번 갖다가 유산을 했거든요. 아내가 엄청 힘들어했죠. 저도 막 너무 힘들어서 둘이서 몇 날 며칠을 붙잡고 막 울었는데, 우리 첫째가 지금 흰 녀석이 아내가 울 때마다 옆에서 같이 낑낑거리면서 와서 안아주려고 하고 떠나지 않고 아내 옆에 자꾸 머물더라고요. 아내가 그때 이 첫째가 같이 함께 해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이제 힘들었던 것들이 고양이들을 보고 함께 하면서 많이 완화되고 많이 풀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얘네 보고만 있어도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것 같다고. 지금 사람들이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싶어하고 너무 귀엽고 하니까, 근데 사실 고양이를 키웠을 때 감당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 잠자는 게 좀 힘들었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고양이들이 밤에 유달리 활달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첫째가 이제 소리로만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울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잠 잘 못 자고, 아내도 힘들어하고 옆집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피해주고 이럴까봐 밤마다 잠 못 자고 막 놀아주고 막 한동안 못 울게 하려고 막 엄청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잠을 설치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털, 아내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인데, 저희 아내는 털 때문에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얘가 침대에 막 뛰어올라오고 이러니까 너무 놀라서 안 된다고 소리치고 막.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아이였어요. 발톱 세우고 막 하악질하고 막 괴롭히고, 제 팔다리에 정말 상처가 없는 날이 없었고, 그런 것들을 감내하는 게 생각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들었던. 아 맞아, 저희가 미국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었는데, 얘네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 검사받고 서류 받고 뭐 하는데 돈이 엄청 들었어요. 몇백만 원 들었던 것 같은데, 2마리 해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가 2016년 초였는데, 그때만 해도 애들이랑 같이 산 기간이 3년이 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 아이들을 미국에 안 데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다. 내 마음이 기억이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까지 같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부모님께 맡기고 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제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데려갔던 거였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같이 가야 됐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차서 올라서 충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아이들이 진짜 사람같이 느껴지는, 나와 뭔가를 정말 많이 교감하고 있구나를 해가 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애라네. 그래서 두려움도 더 커지는 것 같아. 반려동물은 우리보다 빨리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그 대비를 조금씩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 물론 굉장히 슬프지만 오빠는 그거에 대한 걸 나보다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굳이 벌써 상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 우리는 이제 일을 같이 하잖아.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일이 되게 많고, 오히려 그런 시기에 우리 둘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지? 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
나는 얘들을 잃을 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내가 얘네들이랑 지낼 때 더 충실하지 못하거나 아내도 없고 나도 없는 순간에 이 아이들을 누가 돌봐주고 누가 함께 해주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이 아이들을 잃을까, 뭐 이 아이들이 뭐 나보다 죽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힘들긴 한데, 어떻게 보면 순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관계의 질 그리고 뭐 추억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를 더 많이 생각하고, 오히려 걱정되는 건 이 아이들이 아팠을 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더 살 수 있는데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더 걱정이지. 그런데 오빠가 처음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떤 경험이 있어? 어린 시절에 개한테 한번 크게 물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었는데 저보다 더 조그만 개한테 물렸었지만 한 10분 정도 개한테 물려 있었거든요. 그 개가 저를 물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를 엄청나게 무서워하게 됐고, 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게 된 경험을 군대에서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누군가 잃어버린 개인 것 같은데 그 개가 우리 부대로 흘러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를 우리 부대에서 같이 키우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개가 임신한 상태였었고 새끼를 2마리 낳았죠. 그 개가 새끼 1마리가 유달리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 놈이 나왔어요. 그 개를 한 선임병이 좀 유달리 괴롭혔거든요. 집어 던지고 뭐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선임이 오는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오줌을 쌀 정도로 굉장히 무서워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개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겨울이었었는데 한 3, 4일 후에 그 개가 발견이 됐죠. 죽어 있었어요. 그때 그 개를 보고 엄청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를 묻어주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때 그 개를 도와주지 못하고 선임병을 말리지 못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 사람은 당시에 권력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권력이라는 게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사계였어요. 그러니까 뭐 휴가나 뭐 외박 뭐 이런 것들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건드려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병의 고참들도 그 사람 안 건드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권력 앞에서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누군가가 그냥 죽어나가는 걸 보는 존재라는 게 참 혐오스럽고 안타까웠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학교 주변에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날 등교하다가 고양이가 이제 죽어 있는 걸 발견했죠. 그러면서 그때 그 개가 죽어 있던 그 모습하고 겹쳐지면서 고양이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울에는 먹을 거랑 물이 없어서 이렇게 잘 죽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사료나 물 같은 거 좀 주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고양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최근에 고양이도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 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죠. 네. 개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등록제가 시행된 지가 꽤 됐죠. 개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그 개를 구조했을 때 주인을 찾아주기에도 등록제를 시행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그 고양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늘어가지고 전국에서 33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지금 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개와 고양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는 잃어버리거나 유기했을 때 들개화될 확률이 높아요. 길고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길개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왜냐면 개는 그 들개화돼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데, 고양이들은 그냥 동네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쓰레기 뒤지는 이제 도둑고양이 이미지가 좀 많이 되죠. 크게 뭐 그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제 유기됐을 때에도 포획해서 중성화시키는 걸로 해서 개체수 조절하는 것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잃어버린 고양이들을 되찾아주고 좀 동물복지가 좀 더 잘 실현되었을 때 의료보험 혜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 고양이들은 미국에서 갔다 온 것 때문에 마이크로칩 박혀 있어. 애들은 마이크로칩이 있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바로 이제 다 등록이 되는데, 안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칩 삽입해야 되거든요. 마이크로칩 삽입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혹시 얘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봐.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이크로칩 같은 거 말고, 개발 중인 건 개 같은 경우에 코 모양 지문처럼 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뭐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라던가, 고양이들도 지문 같은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로 등록하는 걸 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 사실 문단속 잘못하고 이러면 고양이들도 집 나가버리고 다시는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서 고양이들도 언젠가는 또 의무화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와 살면서
변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어떨 때가 있을까요? 나 이외의 존재의 생명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고양이만 중요해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아 그래 인간 이외에 어떤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구나, 그 존재가 나한테 주는 영향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깨달았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 저 존재가 지워지거나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바뀐 것 같아요. 보는 관점들이. 그냥 예전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길고양이 돌보고 뭐 이런 거 할 때랑 좀 더 다르게 그런 감정들이나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동물을 되게 무서워하고 막 옆에 두는 것도 싫어했던 아내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비건이 됐거든요.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고양이, 그들이 고통받는 게 싫은데 다른 생명체가 고통받는 것도 싫다. 공장식 축산의 피해자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거부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인간 외의 생명체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좀 깨닫고 몸소 실천까지 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을 생각해 본다면 존중하고 같이 지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사실 전 고양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느 분들처럼 뭐 되게 오랫동안 고양이 키운 건 아니고 한 8년밖에 안 키웠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지만, 요새 고양이 키우는 게 되게 트렌드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나만 없어 고양이 뭐 이런 거 해시태그로 달리고 뭐 고양이 이뻐하시고 하는 분 되게 많은데, 같이 산다, 같은 장소에 같이 존재한다는 건 나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간의 감정으로 고양이를 입양하기보다는 길고양이들을 위한 캣맘이나 캣데디 같은 활동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물을 주고 사료를 애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에 잘 두는 것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활동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얼마큼 꾸준하게 애정하는 마음으로 에너지 쏟으면서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해보시다가 정말 함께 존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양이와 함께 존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 주고 분양받지 마시고, 지금 길고양이들이나 구조돼서 임시보호처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데려오셔서 함께 지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반려묘와 7, 8년 정도를 지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질문,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역시 니네 고양이 때문에 애 안 낳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는 한번 그냥 아이가 없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